저희가 2023년서부터 2년 전서부터요. 중국에 버려지는 전기차가 참 많다. 전기차 무덤 심각하다. 0km 주행한 차들이 방치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렌터카 업체가 영업을 하려고 많은 물량을 확보를 했다가 사업이 엎어져서 방치가 됐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뭐 그렇던지 아니면은 매출을 숫자적으로 부풀리기 위해서 일단 출고하고 번호판 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 받고 지원받고,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은 진작에 중국이 끝났습니다만 아직도 정부에서 지자체, 또 정부에서 또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각종 지원들이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많이 제공이 됩니다. 거기다가 중국 기업이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시총, 주가 높이기에 계속 성장세를 거둔다는 그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라고 했을 때 알지도 못하면서 현재 뭐 가서 직접 확인해 봤느냐, 헛소리하고 있다, 이거 음모론이다, 뭐 현대기아에서 시키드나 뭐 엄청난 댓글들이 많이, 반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골마 터지기 직전이다 보니까 쏙쏙 드러나고 있죠. 지금 중국의 금융조사기관에서 집계하기를, 다른 외부에서 집계한 거 아닙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이런 통계 관련해서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YD 같은 경우 작년 기준 부채율이 290%를 넘어섰고, 상하이 창청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175%에 달한다. 그리고 1년짜리, 요즘 누가 1년짜리 어음 발행합니까? 근데 중국은 1년에서 길게는 18개월까지도 어음을 발행하는데, 그런 어음으로 발행된 부채가 70조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장부상에서는 표시가 누락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부채 비율을 자꾸 줄이는 시도, 건전한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중국 내에 전기차 재고가 350만 대나 쌓여 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중국에서 소화를 하려면 대체적으로 한 55일분에 해당하는 물량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최대치에 내몰려 있고, 전기차 살 사람은 거의 다 샀는데 작년 대비 그래도 전기차가 좀 성장을 했어요. 성장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대단한 거 아니냐. 근데 중국은요, 과거에 스마트폰이 막 확장하면서 그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성장할 때, 그때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구환신이라는 그런 제도들을 정부에서 막 장려를 했어요. 이구환신,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형으로 교체를 해라. 그러면 신형 교체할 때 이구환신 이 제도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정부에서 돈을 대줄게, 교환할 때 돈 보태줄게, 이런 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전기차가 수요가 정체가 되니까 작년에 그 이구환신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2000cc 이하의 내연차는 15,000위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20,000위안, 그 돈을 지원을 한 겁니다.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은 진작에 끝났는데 적지 않은 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소비자들이 무슨 차를 많이 샀냐면 BYD 시걸, 그리고 우링 홍강의 저가형 소형차, 이건 다 1,000만 원 초반에서 중반밖에 안 되는 아주 저렴한 차들입니다.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좀 해주고 이구환신으로 또 보조금 받고 하면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수요가 막 그 볼륨으로 해서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이구환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야, 이때 전기차 새 걸로 한번 교환해 봐라고 부스트를 했고, 그러면 한 3, 4천만 원 메인스트림의 전기차들이 나가야 되는데 팔아도 채산성이 극히 떨어지고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가장 저렴한 모델을 위주로 해서 외형적으로 수치적으로는 조금 성장한 것처럼 보여서 봐봐라 지금 괜찮지 않냐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면면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중국 전기차나 중국의 배터리 관련된 사업들은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 많이 해요. 참 많이 들었던 건데, 처음에 수백 개로 시작했다가 지금 한 뭐 50몇 개로 줄어들었다가 앞으로 8개, 7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그때 되면 경쟁력이 막강해지고 정말 전기차 공룡 기업이 탄생해서 그때는 상품성 진짜 장난 아닐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싸우다가 공멸 다 죽는 경우도 있어요. 살아남는다고 해서 그들이 상품성을 굉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그야말로 글로벌 완성차 기업으로 이제는 상품성 관련해서 신뢰도 부분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골자입니다.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누가 살아남을지 누가 이길지 어떤 기업이 제대로 된 전기차를 생산해내는 최종적인 승자가 될지 모릅니다. 혼전양상이에요. 그리고 제살 깎아먹기 지금 돌입해 있습니다. BYD가 22개 차종을 최대 34%까지 할인을 하고 있다는 건 어떤 분들이 또 그래요. 이거 구형만 하는 거고 신형은 안 한다. 신형, 구형 다 섞여 있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다 섞여 있습니다. 상관 안 해요. 가장 저렴한 C골도 높은 비율의 할인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한 EV 같은 것도 최신 모델에도 적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출을 높여놓고 이 어려운 시기에 중국 정부의 눈에 들어서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황야의 7일에 남아야 된다라는 목표 하에 지금 당장은 뭐 채산성이든 뭐든 영업이익이든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몇 년이 갈지 모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순환이 안 되는 피해는 소비자들이 가져가게 되고 이런 첨예한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정상가로 그 차를 샀었던 소비자들은 완전히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바보들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시장은 산성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모르죠. 그 시간까지 지켜보라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지켜보면 되잖아요. 팝콘 들고서 먹으면서 그래 싸워봐라 누가 이기나 어떤 업체가 살아남는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힘을 길렀어요. 그래서 좋은 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세요. 소비자분들은 그래 중국차도 이제 뭐 IT 제품처럼 혹은 뭐 로봇 청소기처럼 DJI의 드론처럼 좋아졌네? 그럼 이제 국산 현대기아를 비롯해서 유럽차, 미국차, 뭐 일본차 비교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내가 이용할 수 있고 믿고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는지를 한번 냉철한 눈으로 판단을 해보자라는 시점이 곧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우리가 비교해서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좋은 전기차가 어떤 전기차고 내가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이걸 지불해서 어떤 차를 집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이 들어오든지 그 기준대로 판단하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 가격대에서 가장 좋은 상품성을 골라낼 수 있는 좋은 판단력과 전기차의 핵심을 뚫어볼 수 있는 약간의 지식을 겸비한 그 날카로운 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판매되지도 않는 걸 벌써부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니 소비자들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말로 경계해야 될 건 같은 시장에서 상품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경쟁 업체들이에요. 현대기아가 퀸장에도 현대기아가 해야 되고 뭐 나중에 공룡이 태어나서 엄청난 상품성을 가지고 들어오면 현대기아가 무서워해야 될 일이지 소비자들은 그래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각각의 제품을 비교를 해서 이 차 A, B, C, D가 있는데 A가 좀 좋고 D는 별로네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 하고 시승도 해보고 다양한 정보도 취합을 해서 그걸 소비자분들이 선택하는 그 소비자분들에게 좋은 차만 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중국 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엄청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무서워야 됩니다. 소비자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업체들이라고 하는 거겠지. 그럼 업체 가서 강의를 하시든 아니면 업체 사람들 모아둬 놓고 뭐 그 회의를 하시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누구나 볼 수 있고 아주 가벼운 정보들이 다루는 그런 유튜브에다가 해놓고서 기술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또 어떤 전기차가 경쟁력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편향되고 기울어진 정보, 한정적인 정보만 주면서 이러니 무서워하라 그러면 그거는 시장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이 아닌 이상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대부분의 유튜버들이나 뭐 혹은 기자들이나 혹은 뭐 관련된 산업에 계신 분들이 좋은 전기차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자체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기적인 결함에 의해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은 아예 환불을 해버리거나 부정적인 뉴스는 철저하게 차단하고 중국에서 외형적인 수치만 보면서 자꾸 이걸 침소봉대하고 사람들에게 대단하다라고 강조하려고 하고 부풀리고 이런 것들은 자본에 의한 그런 작용반작용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는 누군가가 뭘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 보답을 해야 되는 게 세상 이치니까 이유 없이 그렇게 막 무서워해라,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면서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정보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런 사람들에게 의존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보시면 판가름이 납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아니 지금 방치되고 외형 부풀리기, 매출 숫자 부풀리기 때문에 지금 신차를 중고차로 변신시키거나 이거 살 사람이 없어서 전기차 무덤에 방치되거나 이런 현상이 지금 너무나 심각한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댓글을 달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게 골마 터져서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중국 정부까지 나섰잖아요. 중국 정부까지 야 이거 지금 매출 부풀리기로 0km 전고차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관련자들 모아놓고 놓고 너 이렇게 따다가 다 죽으니까 해결책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팔벗고 나설 정도면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 세네 개 좋은 업체가 나와가지고 정말 품질이 좋은 전기차가 나온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100%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설사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돼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몰라요. 3년 후가 될지 4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아니면 10년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좋은 전기차들이 많이 나와요. 저희가 EV3, EV4 좋은 전기차라고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테슬라에서도 이제 반값 전기차라고 하는 뭐 테슬라 Q라고 가칭으로 나온 이것도 이제 곧 나올 테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제조사들도 신비일전해서 와싱 상담해서 자기들이 꽁꽁 숨겨뒀다가 이렇게 터트리는 그런 좋은 전기차들 몇 종씩 이렇게 선보일 겁니다. 그런 거 골라서 타시다가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너 죽고 나 죽자식의 첨예한 춘추전국식의 경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가운데서 중국 업체의 정말 살아남을 만한 그런 강력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품질을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믿고 사람들이 집을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살아남아서 좋은 전기차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편안하게 지켜보세요. 불안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불안감은 경쟁하는 아니 전쟁 나가서 실제로 기술 전쟁을 하는 그런 엔지니어들, 경영자들, 또 조립 라인에 계신 분들, 상품 기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쟁으로 따지면 병사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긴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습니까? 군량미도 충분해야 되고 무기 체계도 확실해야 되고 그걸 다룰 수 있는 그런 병사들도 잘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아주 뛰어난 품질 좋은 상품들을 소비자들이 자꾸 사주면 그러면 이제 방어체계, 공격체계를 잘 다져서 미래의 기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을 응원하려면 우리 기업이 정말 좋은 전기차를 만들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기준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야 이게 이런 전기차의 특징들을 잘 비교해 보시고 요건 좋은 기술, 요거는 조금 떨어지는 기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잘 판단하십시오라고 해서 건전한 정보를 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선택을 해서 내실과 체력을 확보를 해서 기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뒤에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현대기아 뭐하냐? 지금 중국차가 저러는데 무서워해야지 하고서 손가락질하면 이게 기술 전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뀔지 한 3, 4년 정도는 저는 지금 중국의 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 시간까지는 한 발 떨어지셔서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 2030년 정도 되면 대충 그림이 나올 겁니다. 2030년이라 그러면 한참 남았잖아요. 아니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왜 있지도 않은 허상을 보면서 불안에 떨고 막 무서워하고 이런 헛짓거리를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